이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천 경정의 문제가 좀 엉뚱한 딴 데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지만 이지 회장한테 건넨 문건 가운데는 기업인의 불륜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정유정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사찰의 범위라고 하는 게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여러 가지 동향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공식 문서가 아닌 여러 정보의 차원에서 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갈 수 있는 정보인데 이제 사찰의 증거를 어떻게 이제 잡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실제로는 그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또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나 사찰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게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사칭을 거라고 하고 보는 거죠. 다닌다는 네. 건 가깝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그 친인척의 비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이고 모 호텔의 사장이 누구하고 불륜이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필요가 없는 사찰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만약에 박관천 경정이 이것을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이것도 박지만 씨한테 공격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또 박지만 씨한테 이게 넘어갔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실제 정윤회 문건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예. 정윤회 문건 자체도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지만 수사 결과도 사실 국민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재만 씨나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안 깎고 그 다음에는 또 범죄 동기도 굉장히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 동기, 예.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왜?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찌라시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에 NLL 문건 같은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예. 근데 박관진 씨 구속시키고 조홍천 씨 구속했다가 기각되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회유했다는 얘기는 왜 안 나옵니까? 최경희, 한경희. 그거 좀 회유했다는 문제도 좀 전혀 이 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서 박지만 씨한테 17번의 문건이 또 나갔답니다. 이것이 찌라시입니까? 국가 기록물입니까? 글쎄 그것도 그게 모르겠어요. 문제죠. 그것도 헷갈리고 또 이 안에 호텔 사장들이나 기업인들의 사생활까지 담긴 문건이라고 하니 자, 청와대에서 더 이상 어떻게 쇄신을 미루고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사심을 가진 몇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문제점 그러니까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그 찌라시를 국가기록물로 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 기준이 마련된 거 아닌가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세요.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내부자가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팔아먹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본 사람이 누구한테 소송 겁니까? 그러면 기관한테 소송 걸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렇죠.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서 거는 건데 지금 개인적 일탈이다. 모르겠다. 이게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인데 사실 재판에서도 판례에서도 보면 공무상 기밀이라고 인정되는 게 아주 범위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유죄로 나올지도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여기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 유명 연예인과 동거 이런 누군지 되게 부분은 저는 누군지는 아는데. 그래요? 이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거를 여기 문건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찌라시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맞아요. 게.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친인척 관리를 하면서 친인척들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앞에 말한 것처럼 자금 세탁 후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람이라든가 공천 알선 명목으로 뭐 수억 원 금품 수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이름을 뭐 사칭하면서 친분을 사칭하면서 박지만 회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사실이라면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문건까지 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거는 박지만 회장한테 알려줘서 그게 어떤 친인척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동량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이런 사생활 관련해서는 작성을 안 하죠, 원래. 알겠습니다. 문제가